더한 저의 총 집필량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일 챌린지 한 달차 지난 4주 동안의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같은 데서도 항상 분기별 결산,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별 결산을 반드시 하잖아요. 팀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근데 저는 팀원도 없고 팀장도 없고 그냥 저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셀프로 오늘 지난 한 달간의 프로젝트 여정을 결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챌린지를 시작했던 건 지난 7월 25일 화요일부터였고요. 5일씩 총 4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작업 기록 시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말했다시피 P이고 꼼꼼하게 사실 기록하고 뭘 만들고 이러는 걸 귀찮아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최소한의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 놓은 엑셀 시트이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월별 그리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총 집필량은 18만 6천자 집필을 했군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동시에 여러 개를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작품별로 글자 수를 또 따로 집계를 하고요. 하루 동안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를 썼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달 총량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챌린지를 시작한 게 6월 15일이었잖아요. 이 이전에 한 달 정도 작업량을 보면 36,500자로 사실 아주 적은 양은 아니에요. 막 슬럼프나 아니면 휴가를 가면 만자도 일주일에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심적으로 제가 너무 당시에 흔들렸었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이유가 뭘지, 그리고 이제 연재를 매일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던 때여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시작하고 그 첫 번째 주에는 되게 잘 써졌네요. 글이 총 53,000자를 집필했었습니다. 이제 7월 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7월 현재까지의 집필량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49,000자, 두 번째 주에는 51,000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41,000자를 집필했네요. 이날 화요일부터 병원을 갔던 걸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하루에 적어도 8,000자 정도는 작성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하는 4주 30일 동안 저의 총 집필량은 19만 3천자입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4주 동안 5만 자씩 20만 자를 쓰는 거였는데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빅죽분이 점점 동인하고 있어서 다음 달은 좀 더 힘내서 하루에 최소 2편씩 그리고 3편씩은 적을 수 있기를 손목이 따라준다면 하고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목표는 크게 세우라고 했으니까요. 이 다음으로는 인풋을 얼마나 했는지도 영상으로 기록을 해볼까 합니다. 글을 쓰면 쓸수록 얼마나 써내는지보다 얼마나 채워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도 굉장히 헤비 콘텐츠 유저였는데 이게 업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점점 무언가를 읽고 보는 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강제해서 하루에 몇 시간 꼭 책 읽기, 드라마 보기, 영화 보기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기록을 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화부터 살펴보면 제가 이번 달에는 인사이드 아웃을 영화관에 가서 관람했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저도 되게 불안이 많은 성격이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확실히 뭔가를 재밌게 보는 것만큼 확실한 인풋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밌게 보고 내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저런 거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인풋의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을 봤고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거는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뭘 재밌게 봤고 뭘 재미없게 봤는지를 기록하다 보면 제 취향을 점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상업 작가이니만큼 제 취향만을 반영해서 글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 취향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글을 쓰는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이너라는 걸 알아야 그 마이너성을 피해서 메이저적인 글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우선 문학 파트에서는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유튜버 이현님이 쓰신 에세이를 재밌게 읽었고요. 마찬가지로 에세이 중에서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시시해져도 아이스크림에 관한 하현 작가님의 에세이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문체가 너무 톡톡 튀고 발랄해서 아주 유쾌하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소설로는 조 켈러헌이라는 작가가 쓴 AI 미제 사건 전담반, 이것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되게 넷플릭스적이라고 느꼈어요. 글을 읽는데도 뭐 대사나 연출, 그 다음에 사건 묘사 같은 게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미드적인 넷플릭스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영드화 되지 않을까 곧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의 한국 소설로는 가장 나쁜 일, 김보연 작가님의 소설을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비문학으로는 제가 현재 그릿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아직 다 완결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이거 아주 추천입니다. 그릿이라는 거는 여기 표지에도 써져 있는데 지능이나 재능, 환경을 넘어서는 끈기의 힘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좋아서 이걸 다 읽고 따로 리뷰를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드라마로는 졸업을 1에서 16화까지 완결까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 병이 있어요. 초반부만 아주 재밌게 읽고 보고 결말까지를 잘 못 보는 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풋할 때도 그런데 이 습관이 고스란히 제가 글을 쓸 때도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초반부 쓸 때 제일 재밌게 쓰고 또 결과물도 사실 초반부가 제일 좋아요. 다만 이제 중반부, 허리 부분을 쓸 때 제가 되게 내 안에 쌓여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실제로도 그게 좀 연동률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좀 읽기 싫더라도 억지로 참고서라도 일단은 결말까지는 보자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조차도 되게 무난하게 재밌게 끝까지 본 드라마입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웹소설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영화 모두 속도감이 빠른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콘텐츠 양이 워낙 쌓였다 보니까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사실상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 다음엔 이런 얘기 나오겠지. 여기선 저 사람이 이런 대사 치겠지. 이런 걸 이미 다 독자분들도 파악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속 흡입력을 주려면 사건 속도를 빠르게 하던가 아니면 독자들의 예상에서 조금씩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빗나가면 이제 뇌절이 되는 거고 조금씩 2%씩 바뀌는 신선함을 주는 게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졸업이 선업티라는 거의 히트작 다음에 나온 드라마거든요. 저는 이거 두 개 다 결말까지 아주 재밌게 봤는데 두 개의 특성이 아주 달라서 그걸 보는 재미 또한 있었습니다. 선업티는 아까 말한 대로 사건 전개가 진짜 빠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해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그냥 싹 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조금씩 여기서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해? 여기서 벌써부터 1화 마지막에서부터 벌써 이런 사실을 남주가 사실은 여주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밝혀버린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변주가 있었는데 졸업은 그와 반대로 사건 전개가 굉장히 느리고 좀 서사를 천천히 쌓아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취향으로는 졸업이 조금 더 저의 취향에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어떤 마이너 취향을 느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 워낙 좀 웰메이드 드라마로 유명해서 미생이랑 질투의 화신도 앞부분을 조금 깨작깨작 맛보기를 했습니다. 결말까지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웹소설 파트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웹소설 작가다 보니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드라마는 이렇다, 이 영화는 이렇다
뭔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내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어떤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봤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우선 제가 30일 동안 본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카카오 페이지 로판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종수로는 총 7종을 읽었고 하루에 거의 빠지지 않고 10편 이상씩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완결까지 읽은 건 아직 없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완결까지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개선점을 찾아보면 우선 너무 카카오 페이지 로판만 읽었다 싶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안에 연말까지 좀 다른 장르를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음 달에는 네이버 시리즈 앱 좀 더 많이 들어가 보기, 그리고 네이버에서 특히 현판이나 판타지 작품, 남성향 작품들 인기작을 읽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5권, 4-5권을 읽었으면 한 주에 한 권씩 읽은 셈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되 이제 영상물을 보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더라고요. 연출법이나 캐릭터 조형법 이런 걸 아주 배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다음 30일, 다음 한 달 동안은 영화 2편 영화관에서 보기,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랑 미생 완결까지 보기를 목표로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주 4일씩은 운동을 꼭 갔었네요. 다만 이번 주는 손목 부상 이슈로 2번밖에 헬스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운동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 매일매일 간 적은 없네요. 첫 주에만 주 5회를 가고 나머지는 그냥 주 4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네요, 매일 운동하기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매일 운동하는 건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하루쯤 그리고 이틀쯤 휴식을 하는 것도 확실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운동만큼은 미리 계획하는 게 뭐랄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날 컨디션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30분이라도 가서 땀을 쫙 빼고 나면 확실히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뭔가 체력을 단련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정신력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지금처럼 주 4회,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을 반드시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30일이 끝났고요.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8월 달이 거의 피크로 가장 바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8월만 지나면 9월부터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좀 희망이 보여요. 한 달만, 앞으로 딱 30일만 더 힘내면 그래도 올해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런칭이 또 하나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런칭 무사히 해내기, 그 다음에 한 주에 10화씩 글 쓰기, 운동 주 4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reund zu sein, der einmal des Weibes Wogen mische seinen
이런 식으로 누워서 음성 인식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타 나는 건 좀 킹받지만